자, 그 다음에 이 문제입니다. A국의 연간 실질 GDP 변화율과 실업률의 변화가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입니다. 이 문제가 초심자와 고급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초심자들은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고, 고급자는 뭐 그냥 대입할게 이거예요. 그냥 대입하면 되잖아. 예를 들어서 자연 실업률은 3%다라는 것은, 자연 실업률은 우리가 잠재 GDP 상태에 온 거예요. 그래서 완전 고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다? 실질 GDP 변화율이 0%예요. 빵프로예요. 그러면 이거죠. 빵은 3 빼기 2U 이렇게 하면 되죠. 퍼센테이지 생략. 그러면 U는 얼마예요? 1.5지 1.5. 1번 틀렸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업률이 5에서 6%로 상승하면 이에요. 그럼 6% 하면 얘가 1% 올라간 거잖아요. 1%. 그러면 1%니까 3 빼기 2는 1 아니야? 1% 증가하는 거죠? 집어넣는 거예요. 세 번째, 실질 GDP가 1% 하락하면 이에요. 1%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3%에서 마이너스 2에 U가 있는데, U가 지금 뭐가 됩니까? U가 얘가 이제 넘기면 이렇게 하면 4는 2U니까 U는 뭐예요? 2죠. 그러면 2가 변해야죠. 2가 1.5가 0.5가 변하는 게 아니라 2가 변해야지. 2가 변해야죠. 틀렸다. 집어넣는 거예요. 뭐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속된 말로 쫄지 마세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집어넣는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프나 수식이 나오면 땡큐. 왜 땡큐? 그냥 집어넣으면 되니까 땡큐죠. 그 다음에 5번 4번, 물가가 상승하면 단기적으로 실질 GDP가 감소한다 그랬는데, 이 문제는 실업률과 GDP가 뭐예요? 반비례 관계니까 총수요가 증가하면 물가가 올라가니까 실업률은 감소한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이것만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출제자가. 그냥 5번에 실업률이 변화하지 않을 경우에, 그럼 얘가 빵%. 그럼 이게 없지. 그럼 3% 증가한다. 그러니까 그냥 준 거야, 이 문제도. 그냥 준 겁니다. 그래서 공식이 나오면 문제에 주어진 조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배웠던 수식이나 이론으로 갖다 붙이지 마시고, 첫 번째부터, 물론 나중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만, 먼저 문제를 풀 때는 주어진 조건을 내가 최대한 활용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가, 그거부터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자, 그 다음에 72번이에요. 72번. 피셔의 기간 소비 선택 이론에 따르면 차입 제약이 없는 경우 이자율은 현재 소비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우리 기억날 거예요. 1번에 이자율이 상승하면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가 발생을 한다. 소득 효과는 나의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C1이 증가한다. 대체 효과는 이자율 올라가면 내가 소비의 기회비용, 소위 C1, 현재 소비의 기회비용이 상승하니까 우리가 C1의 상대 가격이 올라가니까 C1을 줄이고 저축을 늘린다. 뭐 이런 거였죠. 그래서 요거는 영향을 줄 수 없다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자, 2번. 항상소득가설은 소비자들이 유동성 제약에 처해 있다고 전제한다. 유동성 제약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유동성 제약이란 건 지금 내가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항상소득가설은 우리의 소득은 임시소득과 항상소득이 있는데, 항상소득만 나의 소비에 영향을 미칩니다 라는 게 항상소득 가설이죠. 그런데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정부가 임시소득을 좀 주면 당장 돈이 없으면 쌀 사 먹어야 되니까 돈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차입제약이 있으면 성립하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생애주기 가설은 현재 소비는 현재 소득에만 영향을 미친다. 생애라는 것은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감정평가사에 합격을 했어요. 축하드려요. 합격해. 그러면 합격증을 받자마자 친구들한테 돈을 쏘겠죠. 뭐 살 거 아니야. 그동안 부모님한테 선물도 사드리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왜 살 수 있는 거다? 지금 당장 돈은 없지만 내가
이제 돈을 벌 계획이니까 좀 써도 되잖아. 그래서 절대소득가설은 지금 당장에 가처분 소득이 변해야 돈을 쓴다 주의고, 우리가 항상소득가설이나 생애주기가설은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도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틀렸다. 네 번째, 소비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에요. 항상소득가설에 따르면 평균 소비 성향은 현재 소득에 대한 항상소득의 비율이다. 그래서 평균 소비 성향은 A, P, C는 Y, P분의 C죠. 그러니까 여기에 영향을 받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그죠? 5번, 케인즈 소비 함수에서 소득이 증가할 때 평균 소비 성향은 항상 일정하다. 자, 5번에서 케인즈는 어떻게 됩니까? C는 C0 플러스 CY다. 그죠? YD, 가처분 소득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YD 가처분 소득이고, 여기가 C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여기 C, 얘가 뭐였어? MPC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니까. 평균은 어디서 그음 기울기다? 원점에서 그음 기울기니까 원점에서 그음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니까 평균 소비 성향은 우리가 하락한다.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 이론도 A급입니다. 그래서 뭐 대단한 계산 문제는 없고요. 여러분들한테 배우는 절대소득가설, 항상소득가설, 생애주기가설, 상대수주기가설, 상대소득가설, 그 다음에 랜덤워크까지 말로 구분하는 게 일반적으로 출제되는 거니까 잘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뭐 또 나올 겁니다. 뒤에 다른 기출하면 또 나올 거다. 자, 그 다음에 73번이에요. 솔로 성장 모형에서 1인당 생산함수는 이렇게 되어 있고, 저축률, 인구 증가율, 자본의 감가상각률이 이거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에요. 자, 먼저 솔로 모형일 때는 얘가 1인당으로 주어졌는지 안 주어졌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먼저. 그래서 1인당으로 주어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제 1인당으로 바꿔주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럼 기억, 균제 상태에서 1인당 산출량은 4다. 그럼 1인당 산출량은 Y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균제 상태, 공식을 외워서 하는 거죠. 기본 강의 때는 증명했지만 증명은 강아지나 주고 우리가 이제 SFK는 N 플러스 D의 K다. 왜? 기술 진보가 없으니까 이렇게 쓴 겁니다. 자, 그럼 S가 뭐예요? 0.129. FK가 루트 K로 주어져 있는 거죠. K 2분의 1이니까요. 그 다음에 N 플러스 D는 뭡니까? 1%, 2%니까 0.03K가 됩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4고 얘가 이제 1이 되는 거죠. 그럼 양변을 제곱하면 16K는 K제곱이니까 K는 16이 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K를 구하라, 1인당 자본량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1인당 소득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인당 소득을 구하려고 하니까 Y는 여기 루트에 16을 집어넣으면 4가 되어서 얘는 맞는 얘기가 됩니다. 두 번째, 자본소득 분배율과 노동소득 분배율은 같다 그랬는데, 자, 니은에서 우리가 Y는 우리가 K가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쓰면 어떻게 돼요? L분의 Y는 우리가 여기 루트 K죠, 루트 K. 그래서 우리가 L분의 K의 2분의 1이죠. 그럼 다시 이쪽 넘기면 Y는 L의 2분의 1, K의 2분의 1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뭐였다? 노동소득 분배율이면서 생산의 노동탄력성, 자본소득 분배율이면서 생산의 자본탄력성. 그래서 요거 컵 더글라스 할 때 증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함수를 해석해야 된다. 증명은 제가 해드리겠지만 그딴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맞죠? 그 다음 디귿, 황금, 균제 상태에서 황금률이 달성되고 있다. 균제 상태는 뭐예요? MPK는 M 플러스 D입니다. 자,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 미분하면 이제 루트 미분 정도는 바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해드리면 우리가 이제 미분하면 우리가 Y는 루트 K다. 그럼 얘는 뭐야? K의 2분의 1이니까 내려오고. 그래서 마이너스 2, 우리가 내려오면 2분의 1이 되겠고,
K의 2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2 루트 K분의 1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 루트 K분의 1이고요. 얘가 이제 뭐가 됩니까? 얘가 ND니까 0.03이죠. 다 있으면 2 루트 K는 100분의 3입니다. 그럼 넘기면 6 루트 K는 100이죠. 그러면 루트 K는 6분의 100이니까 뭐 제곱하면 엄청 복잡해지겠죠. 그러니까 아니다. 그죠? 자본량이 지금 16으로 딱 나와야 되는데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달성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우리가 3번 처리가 되었다. 그래서 특히 감정평가사는 솔로 모형을 A급으로 출제를 해요. 그런데 다행히도 딱 요 정도를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균제상태 구하고 1인당 소득 구하고 이 정도를 많이 물어보니까 꼭 공식 몇 개 외우라는 거 있었어요. 균제상태, 그다음 황금률, 그 다음에 성장액이 요 세 가지 계산은 엄청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1인당 변화율이냐 전체 변화율이냐 변화량이냐 변화율이냐 이런 거 따지는 말문제, 요런 거 여러분들이 점검을 잘 해두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74번입니다. 다음 그림은 A국의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의 단기적 상충 관계를 나타내는 필립스 곡선이다. 이 관계에 근거하여 단기적으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다 라는 거죠. 그럼 필립스 곡선이니까 단기적으로 실업률을 낮춘다라는 것에서 보면 1번 총수요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라는 거예요. 총수요적 접근. 그러면 총수요를 늘리거나 줄이면, 총수요를 늘리면 우리가 물가와 생산과 실업률이죠. 그럼 물가가 올라가고 생산이 올라가니까 실업률이 줄어드는 거고, 총수요를 줄이면 물가가 떨어지고 생산이 줄어드니까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건 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총수요를 늘려라를 그냥 찾는 거예요. 이건 고등학교 수준입니다. 거의 뭐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1번 정부 지출을 감소시키면 1번은 총수요가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틀렸다. 두 번째, 소득세를 인상한다. 그러면 소득세를 인하하면 소비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소비가 늘어나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통화량을 감소시키면 이자율이 상승하겠죠. 이자율이 상승하면 총수요가 감소하겠죠. 소비와 투자가 줄어드니까. 4번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당연히 4번도 여기랑 똑같은 얘기죠. 5번, 법인세를 인상하면 투자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총수요를 줄어들겠다. 왜? 세금 많이 내야 되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 처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슬슬 빠지고 있죠. 제가 빠지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을 구성함에 있어서 힘을 쪽쪽 좀 빼고 있다 지금.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75번이에요. 정기예금은 실질 수익률은 실질 이자율이다. 현금 보유의 실질 수익률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질 수익률을 복잡하게 본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것도 또 나오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상식적으로 풀어봐. 근데 오히려 이런 문제를 더 어려워하실 수 있죠. 왜냐면 지금 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현금 보유의 실질 수익률, 그러니까 실질이란 건 그냥 문제에서 자, 물가를 고려해봐 임마 라는 거죠. 물가를 고려해봐라 라는 겁니다. 그 물가를 고려했을 때 지금 마이너스 값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수익률이 이건 아니겠죠. 플러스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낸 사람은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 마이너스만큼, 예를 들어 물가가 5% 올랐다. 그러면 네 돈의 가치가 5% 떨어진 거야. 이렇게 간 거예요.
그렇게 낸 겁니다. 뭐 그 이상 그 이하를 얘기하지도 않은 문제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너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더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 근데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 문제 또 나온다고 말할 수 없어.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본래는 이제 우리가 피셔 가설이라고 해가지고 뭐 피셔 방정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명목이자율은 실질이자율 플러스 기대 인플레이션율 해가지고 명목이자율 마이너스 물가상승률은 실질이자율 이런 식으로 내는 거죠. 근데 이렇게 냈어요. 내가 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낸 거 아니에요. 정답은 4번 철한 문제다. 뭐 또 안 나올 거예요, 이런 문제는. 네.